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만 원 주려고 9천억 빚낸다. 오늘 정부가 두 번째 재난지원금이 담긴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자. 장혜철 평론가님. 아니 우리 통신비 2만 원 받는다는 거 다 좋아할 일 아닙니까? 왜 근데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통신비 지급을 처음 나왔던 추경안을 보면요. 35세부터 49세까지는 제외하는 아니었어요. 아하. 그 이유가 이 30대, 40대 경제활동이 많으니까 통신비 낼 여력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해준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6,500억이었거든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왜 35세부터 49세까지는 제외하느냐. 이거 차별 아니냐.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세대층에 대한 어떤 반발이 우려되었는지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그냥 다 주자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약 3천억가량 예산을 더 쓰게 돼서 통신비 지급에 9,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는 이게 원래 안 주려던 3040 더 줘서 문제인 게 아니라 애초부터 통신비 2만 원 주는 게 지금 코로나19에서 이 예산을 1조 가까이 쓸 정도로 시급한 과제인가. 지금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예. 이 2만 원 통신비 덜 낸다고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는가. 이 1조를 정말 당장 문 닫아서 정말 망하기 직전인 시급한 자영업자들에게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축소 영업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용직이나 단기 고용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는 데 써야 되는 것이지 선심성으로 2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당 통신비 깎아준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그만큼의 1조만큼의 부가가치, 선순환 효과가 또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번 4차 추경이 전액 적자 국채이고 그동안의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부채가 평균적으로 150조에서 180조씩 늘어왔어요. 임기 네. 5년 동안. 근데 문재인 정부는 400조 이상 늘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관측이 나오는데 여기다 1조를 통신비 2만 원에 더 태운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불과 3일 전에는 우리 국가에 돈이 별로 없다. 이렇게 재정난을 직접 언급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큽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300억 원이니까 2만 원씩이니까 역산을 하면 우리 국민 한 4,600만 명이 이거 2만 원씩 다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좀 더 깊게 따져보면 분명히 대통령은 선별 지원,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여당 대표 만나서 2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걸 조금 그래서도 논란이 커지는 겁니까? 우선 김앵커가 얘기한 89.5%가 아마 안 맞을 겁니다. 통신비만 하면 그렇지만 예. 0세에서 7세 그다음에 초등학생도 그 돌봄, 아동 돌봄으로 지원금을 받아요. 그렇기 20만 때문에 원인가요? 받죠? 이번 4차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한테 아하. 현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아마도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의 기본적인 그 보편적 복지 이 기조는 어떤 식으로든 유지해 나가겠다. 이것이 단순하게 정책적 복지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선거를 고려한 측면도 굉장히 크고 내년 4월 그다음에 그 후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분명히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선별복지를 이번에 시험을 이제 해본다고는 하는데 지금 사실 추석이 이제 한 달이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달 전에 아마 선별 대상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복지대 선별 대결을 해서 이낙연 대표가 완승을 거뒀다 이런 얘기가 하지만 이낙연 지사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어디 추석 때까지 보자. 그때 아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선별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에 대비해서 미리 전 국민한테 주는 측면도 있고 아까 잠깐 화면에 났습니다만 대통령이 재정상 어려움을 얘기하고 다음날 김상조 정책실장이 부채 비율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아이고 이제 조금 그 청와대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나 했는데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라고 역시 그 어떤 그 재정의 어떤 그 단단함보다는 어떤 그 민심 잡기, 포퓰리즘 정책,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이쪽 기존의 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동훈 의원님 분석이 그렇다면 일단 4,600만 명에게 2만 원 주는 거 말고 또 아동 돌봄 쿠폰도 20만 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한테 주는 거다. 김가엽 교수님. 네. 여기 계신 두 분은 통신비 2만 원 주는 거 별로 좀 의미 없다라고 하셨는데 김가엽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지금 일단 아동 돌봄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오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거는 국가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위로 차원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통신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이제 이 통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지금 2차 지금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선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전체를 다 주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라도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각 뭐 전기비를 대신 내주자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거기서 가구당 한 10만 원씩은 빠지는 거거든요. 2만 원씩 이제 개인당으로 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정부 부채가 한 40% 정도가 됩니다. GDP 대비. 미국 같은 경우 한 105%, 일본 같은 경우 한 200%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여력은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부채를 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을 여하이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국민들이 단합하고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과 굉장히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지금의 부채를 감안하고라도 조금씩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한 방향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시각은 차선책이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권 내에서도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합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성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낫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했을 테니까 또 정책 결정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글쎄요, 정의당, 심지어 이재명 지사까지 2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요. 심지어 제가 오늘 언론사 사설들 쭉 봤더니요. 한겨레 신문조차도 뜬금없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면 아무도 이게 동의 안 하는 정책이 통신비 2만 원 보편적 지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 또는 행정부 내에서도 도대체 누가 저 아이디어를 꺼냈는지 한번 좀 찾아봐서 그분은 절대로 중책에 중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했을 때 국민들의 한 60% 가까이가 선별지급에 찬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빚내서 이렇게 낸 정부 돈 세금을 가지고 언젠가는 메꿔야 될 이 지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네. 다 못 받아도 좋으니 못 받는 사람 물론 아픔이 있겠지만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줄 터이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써주시오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이게 자신감 없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은 자신감 있게 당신네들 선별적으로 하시오라고 밀어줬는데 사실은 그냥 정책의 뒷공무니가 흐지부지 그냥 꼬리가 없이 그냥 약해져 버리는 걸 보고 이두저도 아니게 된다. 예,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또 이낙연 대표께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진정하게 국가를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절대 약해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 논란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어찌됐건 코로나로 얼어붙은 내수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정부도 돈을 준비하고 있는 걸 텐데요. 그런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부 강경 보수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국민 속에서 익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강경 보수 단체와 선을 긋는 게 일명 태극기 부대, 아스팔트 부대라고 합니다만 이분들과 선을 긋는 게 그렇게 쉬운 판단은 아니었을 때 어쨌든 공식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죠. 구구 내지는 그 태극기 부대 내지는 아무튼 그 시위에 나온 분들은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층보다는 역시 중도층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미래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아마도 이번에 시위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작년 10월 3일에 그 대규모 집회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당시에 전 장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 3일 날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서초동을 이겼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리로 나와서 힘을 모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3일은 그렇게 적당할 때는 아닙니다. 일단은 추석 휴가철이죠. 연휴 때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직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은 그때는 그 집회 시위를 자제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도 정치적으로 거기에는 선을 딱 그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명확하게 선을 걷는지 그만큼은 못 걷는지 그거는 이제 또 보는 분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 원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말말까지 이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소통하는 뉴스 탑10. 자,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도대체 2만 원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나랏돈 9천억을 글쎄요 까먹으려고 하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이냐 편법이냐 있다면 모르겠지만 참 열심히 그러니까 전북현대 인턴하는 것까지 꼬투리 잡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하신 것 같고요. 군복을 오늘 빨아서요 내일 복귀할게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군요. 예. 또 부모가 민원실에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문제 삼냐 아무것도 아니려고 일단 의혹 부풀리기냐 야당의 얘기를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규정상 문제없다는 대한민국 국방부 앞으로 전화 한 통이면 휴가도 연장되는 거니 네 라는 좀 안 좋은 사례를 남겼다라는 댓글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조두순 사건 관련해서 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출소를 하거든요. 지금이 9월이니까 3개월 뒤면 출소하는데 본인은 다 죄를 속죄하고 열심히 살겠다,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지만 일반 시민들 좀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두순 얘기까지 실시간 검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